지독한 동성 성폭행으로 인한 일가 보복 살인 사건. 그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2006년 5월 7일 새벽 3시경 야마가타현에서 카메라 가게를 운영하는 한 가정에 괴한이 침입해 자고 있던 가족들을 칼로 습격했습니다. 부친 A씨와 장남인 B씨가 가슴과 배를 찔려 사망하고 어머니 C씨는 칼에 찔리면서도 간신히 그 자리에서 도주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집에는 93세의 할머니도 있었지만 다행히 별실에 있어 무사했습니다. C씨는 범인에 대해서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고 습격당한 이유도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야마가타현 경찰은 나가이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약 7시간 후인 5월 7일 오전 10시경 남자의 행방을 추적하여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숲길에서 도주에 사용된 경차를 발견하고 일대를 수사. 약 2km 떨어진 산속의 신사에서 피투성이로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후 신원이 밝혀진 살인범의 이름은 이토 요시노부입니다. 살인범은 피해자 가족의 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과는 조금 먼 친척 관계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살인범 이토가 살고 있던 마을은 약 40여 세대의 친족 관계로만 해당된 시종 마을이었습니다. 체포당한 그는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있었다. 자신이 받은 수치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원한의 크기를 뒷받침하듯 피해자 일가의 부친과 장남은 가슴과 배를 수십 번 찔려 사망하였고, 장남인 B씨는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얼굴이 뭉개졌고,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어머니 C씨는 뇌 자상을 당하는 등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작은 시종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범인과 장남인 B씨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적에는 같은 동네에서 사이좋게 뛰노는 사이였지만 살인범 이토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토를 향한 B씨의 지독한 성적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3살 위인 중학생인 B씨는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일진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토에게 행했던 성적인 괴롭힘은 1. 전화로 불러내어 사람들 앞에서 성기의 노출을 강요. 2. B씨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유행위 할 것을 강요. 3. 강제로 B씨에게 구강성교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B씨의 정액을 억지로 마시게 함 등이라고 합니다. 살인범은 경찰의 사건 조사 당시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조사관들에게조차 묵묵히 고개를 떨구고 자신이 어떤 성폭력을 당했는지 묘사하지도 못했을 정도로 상처와 트라우마가 컸었던 끔찍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당시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이토는 본인이 당한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만, 중학생이 되어 성에 대한 눈을 조금씩 뜨게 되어 본인이 당한 행위의 의미를 깨닫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동급생의 말에 따르면 원래 이토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이토가 중학생이 되어 이성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려 할 때마다 본인이 당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 더욱더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릴 때 당한 성적 괴롭힘으로 인해 이토는 평생 이성교제조차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그의 정신상태는 극도로 망가졌고 본인이 당한 수치스러운 기억 때문에 종종 자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범인의 어머니는 그 당시 친척 B씨에게 몇 번이나 불려나가기 시작한 후로부터 이토가 여러 번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때부터 히키코모리 경향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토는 그 후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본인이 당한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 비웃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으며 매사에 분노에 사로잡혀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 위태한 생활을 뒤로하고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고향을 떠나 도쿄에 있는 2년제 컴퓨터 관련 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만, 그의 정신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시골과는 달리 삭막한 도시의 생활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질 때마다 끔찍한 기억을 남긴 B씨 때문이라고 원망하게 되고 언젠가 그를 살해하고 말겠다는 강한 다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시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도쿄의 도검상에서 검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검은 나중에 야마가타 일가 살해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검은 일명 블랙 닌자 소드로 불리는 길이 약 70cm, 칼날 부분이 45cm에 다다르는 검으로 사건 당시까지는 미국에서 제작, 일본으로 수입되어 도검상에 판매되었습니다.
판매 당시에는 관상용, 비살상용 검으로 사람을 뵐 수 없는 무딘 날을 가진 검이었으나 이토는 구입 후 이 검의 날을 계속하라 살상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후에 그 위험성이 문제시되어 총검법 위반의 단속 대상이 되어 현재는 거래 및 소유가 금지되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그는 도쿄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어느 전기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후에도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바닥이나 콘크리트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그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고 그의 몸과 마음은 치료받지 못한 채 계속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게 다 비 때문이다. 전부 비 탓이다. 그의 복수심은 진정되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B씨가 오랜 시간 교제해온 혼약자가 있었고 다가오는 10월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이 당했던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나 육체적으로 자해를 하고 폭력성을 띄우는 등의 이상 행동은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B씨가 해외에서 결혼을 하면 좀처럼 일본에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그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 B씨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증오와 분노, 슬픔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남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건 당일 2006년 5월 7일 새벽 3시가 되도록 잠들지 못하고 마음을 달래며 취침을 하려고 하지만 또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자신이 당했던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게 된 그는 결국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3시 20분경 비닐장갑과 블랙 닌자 소드를 준비하고 C종 마을이기에 서로의 집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차를 몰고 이동합니다. B씨의 집에 도착한 그는 B씨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다 보니 대부분 문을 잠그지 않는 풍습이 남아있기에 잠기지 않은 문을 확인하고 그대로 진입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방에 들어가니 B씨의 부모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방을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한 그는 B씨를 찾으러 다른 방으로 이동하라는데 누구세요? 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B씨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로 인해 B씨의 부친 A씨 역시 일어나 무슨 일인가 확인하려 다가왔습니다. 당황한 이토는 급작스레 부친의 가슴과 배를 칼로 여러 번 찌르게 됩니다. 그러자 복도에서 놀란 남성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B씨였습니다. 복도의 사람이 B씨라고 확인한 살인범은 지금까지의 분노와 증오를 담아 칼로 허리와 상체를 연속해서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B씨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어머니 C씨가 머리에 자상을 입게 되고 그 틈에 쓰러져 있던 B씨가 일어나 그에게 힘겨운 반격을 시도했습니다만 이토는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서 제압하고 쓰러진 B씨의 얼굴을 무참히 수차례 발로 짓밟아 살해하게 됩니다. 그는 차로 돌아온 후에 패닉에 빠진 상태로 산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차를 버리고 도보로 산속으로 도망칩니다. 결국 그는 2km 떨어진 산속의 신사에서 피 묻은 채로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 쉬고 있던 상태에서 체포되게 됩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1개월 후인 2007년 3월 30일 첫 공판이 시작되고 검찰 측은 원한에 의한 범행이고 B씨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없는 부친을 살해하고 어머니에게도 위해를 끼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측은 부모에 대해 위해를 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 사건이 어렸을 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며 가해자 본인도 재판을 통해 반성하고 일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뉘우치고 있으니 사형 선고만은 내리지 말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약 2개월 후에 5월 23일에 두 번째 공판 야마가타 지방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하게 됩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계획적인 측면이 있다고 책임 능력을 인정한 반면 과거의 경험이 성격 형성과 살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렵고 PTSD로 인한 책임 능력의 부재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인 6월 4일 검찰 측은 고등법원에 항소, 후에 변호사 측도 항소하지만 2013년 1월 15일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 측은 25일 다시 한번 상고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5월 10일 상고를 철회하게 되고 결국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결국 피고 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3억 4천만 엔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측에게 2억 2,339만 엔의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왕따,
동성 간의 성폭행, 친척관계, PTSD 등 많은 요소가 얽히고 얽힌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 B씨가 중학생 시절 초등학생 친척인 살인범 이토에게 저지른 동성 간의 성폭행이 계기가 된 것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B씨는 철이 없는 중학생 시절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지도 자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본인의 행동이 훗날 칼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행동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희미해지고 상처가 다 아물었다 싶다가도 인생의 큰 우여곡절을 겪게 되면 갑자기 그때 그놈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그놈 때문이야 하는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솟구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강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의 성기 접촉이나 구강성교 등의 성적 폭행은 아동들의 피해에 대한 자각이 미숙해 드러나기 어려우며 어린 아동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끔찍한 범죄를 멈출 수 있는 여러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B씨가 이토에게 성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면, 이토의 부모님이 자식의 이상한 행동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발견해서 지속적인 상담 치료 등을 조기에 취했다면 모두를 비극으로 몰고 가는 결과는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은 살인범 이토를 이해한다는 여론과 학폭, 왕따, 성추행 등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동정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일가족을 살해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죄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재판 당시에도 예정이 없이 부친과 어머니에게 해를 끼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B씨를 살해한 것은 뉘우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마음속에 남겨진 상처와 그로 인한 증오가 얼마나 뼈에 사물칠 정도로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유명 유튜버 곽튜브가 공중파에 출연해 본인이 학폭 피해자이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고백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그는 학폭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대중 앞에 나서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행동임을 피해자가 스스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학폭과 맞서는 그의 강인한 마음과 용기, 결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살인범 이토가 수감된 지 올해로써 18년째. 무기징역 쓰인 그는 형무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제는 그와 다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증오에서 조금은 해방이 되었을까요? 본인의 행동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면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토와 같은 혹은 비슷한 복수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